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 오늘은 공공분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전에 1탄에서 소개해드린 마곡지구 2차 분양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분양을 처음 넣었을 때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좀 낯선 것들이 많고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실 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당첨됐다가도 조건에 맞지 않는 당첨이어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이제 당첨이 취소돼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보셔야 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목표 중에 하나가 엠벨리 이제 3차 분양에서 당첨되는 거기 때문에 2차 분양 때는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내용이 좀 비슷할 거라, 오늘은 마곡지구 2차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최근의 분양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한번 보시면 대충의 내용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집 공고를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처음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54페이지예요.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부분은 뭐 몇 군데가 안 됩니다. 한번 쭉 보시죠. 보시면 뭐 착오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죠.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하시죠. 사실 근데 처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청약을 넣는 게 사실 되게 허들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면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나요? 뭐 학원에서 가르쳐 주나요? 물론 뭐 여러 카페에서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가지고서 교육을 받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진 않죠.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곡지구는 서울에 있지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준으로 이제 거주자 기준으로 이제 공고를 내는 거고요. 전에 동영상에서 위례 같은 경우도 하남에 있지만 서울시나 뭐 일부 수도권 지역에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당해 지역이고 그 지역 주변이 이제 이 순위로 그 입주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주택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당첨자가 되면 이제 그 당첨된 후로는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그 분양가가 얼마나 쌌냐에 따라서 분양 금지가 되고 이게 뭐 전매가 금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저희는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 모으기만 하지 팔진 않습니다. 2차 분양에 대해서 좀 분양가도 한번 볼까요? 이건 지금 어떤 평형이 어느 정도 공급된다. 그 주택 공급 면적이 얼마고 세대수가 얼마다. 여기서 하나 뭐 보실 게 있는데 분양 세대수에 건설 세대수가 있고 특별 분양이라는 게 있고 일반 분양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분양은 특별히 이런 다자녀 뭐 약간 뭐 차상위 계층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정책적으로 그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하는 세대가 있거든요.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 최초, 자기 생애 처음으로 이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타, 기관 추천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 분양이란 게 있고 일반 분양이라고 해서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경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 분양을 넣게 되면 특별 분양에서 떨어져도 일반 분양에 이제 다시 지원이 되거든요. 특별 분양이 그래서 더 먼저 분양권 추첨이 진행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일반 분양이 진행되게 되고요. 뒤에 이제 날짜표도 있을 거예요. 캘린더 있을 건데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다 잘못되면 청약하신 분들 책임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고, 가격이 이제 나오는데요. 많이들 아실 건데 저는 이제 초심자를 위한 사회초년생을 위한 거니까 설명드리면, 주택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발코니가 보통 이제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장이 많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확장에 대한 비용은 또 추가로 돈을 내야 돼요. 밑에 이제 표에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죠. 엠벨리 8단지 59제곱미터, 평균이 4억인데 지금 9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32제곱미터는 10억 가까이 합니다. 지금은 아마 좀 조정장이라 8억대 중반 정도 할 것 같은데, 최소 4억 정도의 수익을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고분양가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몇 년 전이냐, 15년인가 이때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3, 4년 정도 됐는데 거의 2배가 올랐죠. 근데 이 당시에는 고분양가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 게, 그러면 9단지는 얼마 정도에 분양할 거냐. 이게 이때 당시에 한 70% 정도, 그러니까 1차 분양 단지들 시세의 한 7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70%가 얼마냐, 9억이니까 10억이라고 하면 한 7억 정도? 7억 정도 선에, 32제곱미터 기준 7억 정도 선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도 고분양가 얘기하겠죠. 왜냐면 이 정도 가격대에 9단지를 사고자 하는 분들이 기다리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2차 분양에서 떨어진 분들이 기다리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고분양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분양으로, 요즘은 분양으로 2억, 3억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적정한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별개의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소수의, 저는 물론 수혜자지만 소수의 사람들한테 그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는 게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야겠죠. 어느 사람한텐 돌아가니까 받아야겠죠. 자, 거주자 우선 공급 기준,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나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분 특별 분양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여기서 해당 지역이란 여기 나오죠.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그 과천대, 그러니까 전 연상에 1년에 2억 버는 재테크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과천 지역이, 과천의 경우는 해당 지역이에요. 그래서 과천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과천으로 지금 전입신고 하시라,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시라, 이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엠벨리 9단지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서울특별시 1년 이상,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니까, 지금 엠벨리 넣으실 분들은 좀 시기가 애매하긴 한데, 지금이라도 전입신고하시면 지금 엠벨리 9단지가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하시면 서울이 아니라 뭐 경기도 지금 뭐 계양 뭐 이런 쪽에 사시거나 하면 바로 옮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해당 지역이 100%거든요. 수도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서울 지역에 사셔야 아무래도 서울 내에 있는 집들을 분양받는데 훨씬 유리하시니까 웬만한 분양 당첨 조건엔 다 서울 특별시 거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사실 분들은 지금 서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죠.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뭐 과거 특별 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 분양에 신청을 이제 더 이상 못 합니다. 아무래도 공공 분양이 소수의 사람에게 그 이득을 몰아서 주기 때문에 두 번 주진 않아요. 소득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소득 기준을 잘 못 보셔서 당첨되고도 당첨이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 적용의 기준 보시면 14년도에요. 이제 매년 이게 발표가 되고 매년 이제 금액이 올라가죠. 소득이 이제 늘기 때문에 뭐 연평균 한 5% 정도 늘기 때문에 보시면 다자녀 및 특별 분양이죠. 다자녀 특별 분양, 노부모 부양 특별 분양 같은 경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하게 여기 이제 표로 나와 있는데 자기 그 가족이 가구의 구성원 숫자를 보고서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4위는 600만 원이죠. 굉장히 높은 편이죠. 4위는 6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맞벌이 부분은 요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 소득을 어디서 보시냐면 거기서 보세요. 의료비 의료비 납부하는 기준 소득액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시는 통장에 찍히는 그 소득액이랑은 좀 달라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지금 휴직이에요. 근데 휴직이라고 해도 그 휴직 전 소득을 가지고 소득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휴직이어서 뭐 30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 소득까지 생각을 하셔서 정확히 자기 소득액을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적격 받으시는 경우가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가장 많이 좀 헷갈려 하시고 틀리시고 하는 부적격 받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액을 판단할 때 한 가지 또 팁은 뭐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잘 못 보시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다 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인이었는데 뱃속에 태아가 있다 라고 하면 태아도 여기 나와 있죠. 임신 중인 경우 태아 수도 인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보시고 이 특별 분양마다 또 이제 금액이 다르죠.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게 건강보험공단이에요. 보통은 이걸로 많이 보시면 될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건강보험 보수 월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금액 바탕으로 소득을 산정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소득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생애 최초인데 뭐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이런 게 나오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자기에게 해당하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부적격자는 이제 소명 기회를 주는데 이제 소득 그 부적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제 받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퇴직을 했는데 퇴직이 안 잡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보통. 이제 다시 뭐 직장을 옮겨서 뭐 혹여나 뭐 그 월 보수 월액이 좀 줄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고 특별 분양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풀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3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